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맘입니다. 오늘은 최신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양화점 나를자 걸친 포석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를자를 걸쳐두고 다시 나를자를 걸쳐 갑니다. 백이 나를자를 받아둘 때 손을 빼고 이렇게 나를자를 굳혀두는 포석이 기사들 사이에서 프로들 바둑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포석 중 하나인데요. 나를자를 걸쳐두고 손을 빼게 되면 백이 다가섰을 때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백이 한 점을 다가서더라도요. 손을 빼고 다시 한번 나를자를 굳혀갑니다. 다시 나를자로 이렇게 나를자의 돌을 공격을 하더라도 이렇게 변으로 대세점을 선착했을 때 흑이 57%로 활발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걸쳐둔 돌을요, 바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선수를 잡아서 얼마든지 대세점을 선착할 수 있다 라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백도 여기서 그 좌상기나 좌하기의 흑 한 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A, B, C 중에 이제 선택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세라고 할 수 있는 3-3 침입을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3-3 침입을 해서 들어간다면 이제 요것이 3-3을 대표하는 정석인데요. 안쪽을 끊어가고 이제 한 점을 내어주고 다시 바깥쪽에 단수를 쳐서 이제 외세를 취할 수 있는 이제 3-3의 대표 정석인데 이렇게 만약에 두어간다면 갈라치기를 지금 가는 것이 정수인데요. 흑이 다가서고 두 칸을 벌렸을 때 입구자를 가서 이제 새를 키운다면 이 진행 또한 흑이 57%로 약간 활발한 진행입니다. 사실 이 양화점 포석이 그 중국 기사들의 그 필살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명 절의 포석, 중국 기사들이 이제 절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인공지능 절의 포석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 기사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한국에까지 번져서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이제 기사들이 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바둑은 최근에 두어졌던 중국 갑조 리그 이동훈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국에서 제가 이제 기보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동훈 선수가 흑번, 렌샤오 선수가 100번입니다. 렌샤오가 이렇게 나를자로 걸쳐가는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한 칸 낮은 협공을 하니까 여기서 3-3을 들어가고 기존의 정석은 이렇게 2선을 젖혀 있고 이제 요즘엔 이어가는 수는 사라졌습니다. 뒷맛이 나쁩니다. 예, 추후에 이렇게 하변을 들어갔을 때 막아서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막아서는 수, 뭐 중앙으로 띄어서 활용하는 수, 당한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흑도 2선을 밀어서 지켜가는 수가 정수인데 이제 이렇게 뛰는 것까지가 그 가장 무난한 흐름입니다. 기본 정석이죠. 하지만 실전에 이제 렌샤오 선수가 나를자를 둬서 비틀었는데 이 나를자로 두어가는 것이요 기존 정석보다 약 1% 정도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나를자를 두어 갔고요. 여기서 두텀을 선호하는 이동훈 선수가 이제 한 칸을 띄어서 전개했습니다. 보통 하변의 이런 형태가 그 집으로 짓는다면 이렇게 눈목자 정가운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둔다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약간 중복이고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한 10% 정도 확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더라도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한 칸이 낫다라는 거죠. 이렇게 붙여놓고 요것이 실전 진행인데요. 이 자리는 쌍방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가는 것, 흑으로서는 나를자로 두어가는 자리가 명당입니다. 이렇게 나를자로 씌어가는 수도 AI 추천수 중 하나였는데요. 나를자를 씌어가게 되면은 백이 하나 찔러두고 젖혀 이은 후에 다시 선수를 빼서 어깨를 짚는 것까지 AI에서 추천하고 있는 변화도입니다. 실전에는
다양한 선택 가운데 이동훈 선수의 선택은 한 칸이었고요. 이렇게 입구자를 두어 가고 다시 그 백이 입구자를 굳혀 두었을 때 흑 석점이 약간 엷어진 형태입니다. 이 101점을 만약에 흑이 손을 빼서 다른 곳을 선착한다면 붙여서 준동하는 자세가 이제 일품인데요. 따라서 흑도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전에서는 2선을 젖혔습니다. 이렇게 2선을 젖혀서 호구 치는 행마, 이 행마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3에서 그 정석 이후에 안정을 취하는 행마로 가장 많이 두어지고요. 백이 단수를 친다면 다시 어깨를 짚어서 이제는 이 넘어가는 수가 남았기 때문에 훨씬 흑이 두터워진 형태죠. 그래서 이 모양은 어깨 짚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제 흑이 이렇게 선수를 잡아서 대세점을 차지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백도 이제 의도를 거스르기 위해서 나를자를 두었는데요. 이 수도 배워둘 만한 수입니다. 보통 눈목자로 지키는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렇게 나를자를 두어가는 자세가 아픕니다. 이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요. 이 교환 자체로 흑이 두 텀을 얻었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거죠. 흑이 58%로 활발한 진행입니다. 그래서 호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간 덜 벌리고 활용을 안 당하게 두텁게 지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이것이 실전 진행인데 여기서 렌샤오 선수가 그 변으로 두 칸을 벌려두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그렇다면 호각의 진행이었는데요. 실전에는 그 하변이 이제 두터워지는 형태인데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바로 뛰어들어간 수가 시기상조였고요. 이제 AI에서는 또 바로 거세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을 띄어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다시 우변으로 다가서라고 합니다. 백돌이 미생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변을 붙여서 성동격서적 활용한 다음에 귀에서 잽을 날립니다. 지금 이어둔다면은 찝어서 연결해서 실리를 크게 차지해서는 백이 망했고요. 모양은 나쁘지만 빈삼각을 둬서 버텨야 되는데 추후에 끊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실리로 큽니다. 넘어가는 수를 남겨둔 채로 다시 중앙을 공격해서요. 이제 AI가 추천하는 매우 현란한 공격입니다. 이렇게 전개될 경우에 흑이 56%로 약간 활발한 진행입니다. 이 양걸침 포석의 그 양걸침은 양화점 포석에서 나를자 걸침 포석의 포인트는 발빠름입니다. 나를자 걸침을 2번 연속한 다음에 다시 나를자로 굳히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C의 변화에서는 흑이 그 3-3을 대표하는 그 두터운 정석을 두어가면서 좀 활발한 진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실전에 방금 보여드린 이동훈 선수의 선택, 이동훈과 렌샤오 선수의 기보에서는 이렇게 나를자를 걸쳐가는 이제 포석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반대로 걸쳐 보겠습니다. 반대로 걸쳤을 때 나를자로 가만히 받아두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나를자를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받아준다면 이득입니다. 백도 두 칸의 자세가 좋죠. 하지만 이 대협공으로 인해서 이 나를자 정석이 거의 자취를 감췄는데요. 3-3을 들어가고 흑이 맞고 이제 2단을 젖혀서 한 점을 제압당하게 되면 흑이 무려 81%로 엄청나게 우세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정석은 사라진 정석이고요. 따라서 백도 이제 최신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AI에서 가장 또 높은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는 이 붙임 정석, 이 붙임 정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AI에서 보여준 변화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띄는 수가 가장 안정적인 행마고요. 만약 밀어간다면은
이 선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따끔한데요. 여기서 한 칸을 띄고 흙이 이제 밀었을 때 그냥 넣는다면은 밀어서 끊었을 때 두 점머리 젖혀가는 자세가 아프고요. 그래서 한 칸을 띄는 수가 좋은데 이제 한 칸을 띄면은 그냥 끊었을 때 약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나와서 끊고 석점이 잡히는 순간 바둑은 끝났죠. 그래서 이 띄는 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백이 먼저 끊어가는 수가 이제 정확한 수순인데요. 끊고 띱니다. 그다음에 흑도 먼저 약점을 공략하고요. 백이 단수를 치고 이때 흑에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뻗어서 단수가 선수지만 이 단수 교환을 생략한 채로 끊었을 때 이제 막아서 버리는 자세가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둔다면 백의 주문이 되겠고요. 흑도 보통은 손을 빼고 대세점을 선착하는데 지금 요 진행에서는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또 AI에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수의 의도는 막았을 때는 끼어 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수가 늘었습니다. 백 넉점이 크게 잡혔고요. 백이 망했습니다. 끼어 있는 수가 정수인데 지금은 흑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늘어서 얼마든지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이 뛰고 흑이 찌르고 단수를 쳤을 때 따내는 진행 또한 흑이 괜찮습니다. 우직하게 이어두고요. 단수를 쳐서 전투를 전개했을 때 흑이 주변이 두텁기 때문에 배석에서 유리한 전투입니다. 55%로 흑이 유리하고요. 따라서 지금 밀어가는 수가 그 백돌이 두터운 상황에서라면은 굉장히 좋은 수법인데 지금은 흑이 조금이라도 두텁기 때문에 한 칸으로 안정을 이제 취하는 수가 좋겠고요. 이렇게 전개될 경우 이제 정석 이후에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또 AI가 추천하는 좋은 행마법입니다. 백이 젖히면 뻗어서요. 약점을 이었을 때 한번 밀어놓고 다시 한번 양날일자로 굳혀갑니다. 이 진행 또한 흑이 57%로 약간 활발한 진행입니다. 지금 이 포진이 요즘 보면 중간에 비틀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대유행을 했었는데요. 날일자를 걸치고 다시 날일자를 걸칩니다. 손을 빼고 날일자를 굳혔을 때 어떤 변화가 전개되더라도 흑이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받지 않고 이제 날일자를 한번 걸치고 받고 날일자를 두어 갈 때 받지 않고 3-3을 또 파는 수가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행은 제가 또 다른 기보를 준비했습니다. 12월 14일에 열린 KB바둑리그 윤준상 구단의 흑번, 조한승 구단의 백번입니다. 좀 전에 바둑에서는 받아두고 이렇게 날일자를 굳혀가는 포석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날일자로 굳혀가는 포석이 흑이 상당히 좀 두터운 모습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요. 흑의 필살기 포석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3-3 파는 진행을 조한승 구단이 선택했습니다. 3-3을 파니까 이렇게 또 3-3을 대표하는 그 두터운 외세를 이제 차지할 수 있는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이어두는 것까지가 정석의 일단락인데 이렇게 이어갈 경우에 백이 먼저 대세점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수만 쳐둔 상태에서 양걸침을 선택했습니다. 양걸침 하는 것이 지키는 것보다는 1% 높더라고요. 지금 현재 5대5의 결과인데요. 이렇게 붙여서 다시 붙여가고 양걸침 정석의 그 대표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입구자를 두어 가니까 한 칸을 띄고 다시 변으로 벌려서 전개를 했습니다. 다시 좌변을 다가서니까 이 형태에서 넉점이 이제 몰리게 되는데요. 만약 이 넉점의 안위를 생각한다면은 좀 가볍게 이렇게 이선으로 날일자 두는 것이 이제 일감으로 떠오르는데 요즘 이제 기사들이 연구가 된 수가 이렇게 치받는 수법입니다.
치받는 수는 늘었을 때 한 칸 띄어서 중앙으로 돌파하는 자세가 좋고요. 이제 이렇게 늘어섰는데 이제 실전 진행은 한 칸을 띄었고요. 나와서 끊으니까 다시 젖혀서 이제 안정을 취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백돌이 가깝기 때문에 그 백이 약점이 남아 있더라도 이제 실전에 끊어갔는데 그 호구를 쳐서 강하게 버텼고요. 이 한 점까지 살리면서 또 귀에 그 흑의 대마의 생사를 지금 엿보고 있죠. 흑이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치중 가서 받는다면 젖혀서 잡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실전 진행인데요. 다시 이렇게 끊어서 이 자리도 흑이 선수를 잡았을 때 백이 단수를 쳐서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은 작습니다. 소탐 내실이 되겠고요. 이제 반대편을 끊어서 늘어서 싸우는 것이 정수인데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실전에서는 백이 58%로 약간 활발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이 진행도 이제 얼마든지 흑이 나를자를 걸쳤을 때 손을 빼고 이제 3-3을 들어가서 3-3 정석을 전개를 하면 결국 가장 두려운 것이 양걸침이잖아요. 근데 양걸침을 했을 때 이렇게 붙여서 뻗어두게 되면은 이제 쉽게 타개가 된다라는 것을 실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을 파면 호구 자세가 좋고요. 끊었을 때 백의 퍼센트가 높습니다. 백이 우세한 결과고요. 늘었을 때는 막는 수가 좋습니다. 막아서 전개를 하는 것이 자세가 좋기 때문에 붙여가는 수가 이제 최선의 수법인데 이렇게 실전처럼 전개를 해서 얼마든지 지금 흑의 양화점 나를자 걸친 포석을 탑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기보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바둑은 12월 11일에 열린 중국 갑조리그 신진서 선수의 100번, 우광야 선수의 흑번입니다. 신진서 선수의 선택은 3-3이었습니다. 이제 3-3을 팠고요. 좀 전에 바둑에서는 나를자를 받고 걸칠 때 3-3을 팠는데 여기서 백이 나를자를 아예 받는 것조차 생략한 채로 바로 3-3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3-3을 대표하는 정석인데 여기서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둔다면은 젖혀서 이제 끊어가서 전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단수 치는 것은 축관계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한 점을 제압했을 때 지금 축이 어떻게 되나요? 축이 백이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흑도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바로 전개를 하지 않고 이제 손을 빼고 반대편에 3-3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광야 선수가 한 칸을 띄었는데 지금 한 칸보다는 나를자로 두어가는 것이 퍼센트가 더 높았습니다. 이제 한 칸에서는 좀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와서 끊는 약점, 또 밀어서 전개하는 법, 밀어서 이제 나와서 끊는 수가 또 백이 두어갈 수 있는 정석이 있죠. 축이 불리하더라도 흑이 나오게 되면은 막아서 귀에 넉점이 미생이기 때문에 흑이 무리가 되겠습니다. 흑이 한 점을 제압하면 막는 자세가 좋고요. 그래서 이제 한 칸 띄는 수법은 흑이 축이 유리할 때 그 축은 이렇게 끊어서 단수를 쳐서 지금 이 축을 뜻하는데요. 지금 현재 돌이 화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흑이 축이 유리한 모습입니다. 축이 유리할 때 두어갈 수 있는 정석이지만 백이 축이 불리하더라도 얼마든지 밀어서 전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의 진행은 한 칸이었는데요. 이렇게 단수 자세가 좋았고요. 뻗었을 때 이 형태는 실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밀어가는 자세가 또 일품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좌상기 쪽에 흑의 약점을 입구자로 지켰는데 백에 밀어가는 자세가 좋아서 이것이 실전 진행인데요. 지금 이렇게 변으로 침투를 해 들어갔을 때도 이선에 젖혀서 호구를 치게 되면 웬만한 돌은 타개가 됩니다. 그 변으로 진출하는 수와 귀로 이제 젖혀가는 자리가 맞보기인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귀를 젖혀가서 현재 100이 64%로 100의 포석이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실전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한 칸을 AI 예시에서는 날일자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날일자로 두어 갔을 시에는 이렇게 흙이 먼저 이렇게 날일자를 두어 갈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호각의 진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양화점 포석을 즐기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유행을 끌기 시작한 일명 절의 포석이라고도 불리는 양화점 포석. 이게 처음에는 받아주고 시작하는 그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요즘 이제 추세는 걸쳤을 때 아예 신신서 구단처럼 삼삼을 파거나 또는 받아주고 걸쳤을 때 조한승 구단처럼 다시 삼삼을 파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받아주고 이렇게 두어가는 바둑도 물론 있지만 중간에 틀어도 얼마든지 전혀 다른 포석으로 이제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최신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양화점에서 날일자 걸침에 대해서 포스팅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